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큰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며 차기 대통령의 정책 성향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변화는 차기 대통령의 공약, 국회의 구성, 여론,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관련 세금은 정치 성향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집권할 경우 정책 기조는 진보 성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토지 관련 세금 강화, 공정과세, 투기 억제가 핵심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토지 관련 세금 항목별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측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토지 관련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상상해 볼까요? 오늘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제 정권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새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공정과세, 그리고 토지공 개념 강화를 주요 국정 방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우리 삶과 투자에 직결되는 토지 관련 세금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조금 천천히 세금 항목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세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재산세는 고가 토지나 여러 필지를 가진 사람에게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내라는 방향이죠. 반면 실수요자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는 일부 감면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예상 방향으로는 고가 토지나 대규모 보유자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 예상됩니다.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의 현실화 추진 재개와 일정 금액 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 강화가 예상됩니다. 실수요자 중심 감면은 유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세 강화로 흐르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하죠. 민주당은 예전부터 종부세를 부동산 부자과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어요.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중과세 방침을 유지해왔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상태인데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공제 금액을 줄이고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고 세율도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활용하지 않고 묵혀둔 사람들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상 방향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및 고가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되었던 종부세 기준 공제 금액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회복 최고 6%. 다수 토지 보유자 대상 과세 기준 강화로 통합과세 제 도입이 예상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어떨까요?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붙는 세금이죠.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도 단기 투자, 이른바 먹튀식 매매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 2년 안에 토지를 팔면 중과세율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특별세 같은 것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급하게 사고 팔아서 이익 보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예상 방향으로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 중심으로 과세 강화와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단기 보유일 2년 미만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 제도입 기존 최고 70%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지하고 개발지역 토지 양도시 차익의 일정 비율 초과 시 특별세 부과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취득세도 빠질 수 없죠.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법인을 통한 우회 취득, 고가의 토지 구매에 대해 다시 중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탁이나 공동명의 같은 걸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방식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농업인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감면 혜택을 남겨둘 수도 있겠죠. 예상 방향으로는 투기 목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 강화와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고가 토지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활 가능 그리고 법인 신탁 등을 통한 우회 취득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가 예상됩니다. 실수요 농지나 상속증여 목적은 감면 범위 유지 예상됩니다. 5. 개발 이익 환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토지를 개발해서 큰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가져가는 제도예요.
민주당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요.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민간 개발 시 환수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엔 공공기여나 기부 체납을 의무화할 수도 있어요. 즉, 개발로 인한 수익은 혼자 다 갖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방향으로는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 공공성 강화가 예상됩니다.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민간 개발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 비율 상향 기존 20%에서 25%를 최대 50% 확대 논의하고 공공기여 확대 방향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공공임대, 기반시설 기부 체납 등 의무 강화 예상됩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시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민간 보상 차익 축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6.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와 토지공 개념. 민주당은 예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죠. 현재 현실화율이 약 70% 수준인데 다시 90% 이상으로 높이려는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모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체감세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토지공개념 관련 법 개정, 예컨대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과거 제도의 부활 논의도 나올 수 있어요. 예상 방향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 재추진과 구체 변화 가능성으로는 현재 약 70% 수준의 현실화율을 다시 90% 이상으로 높이는 로드맵 발표 가능성,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실질 세부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 개정론의 재점화 가능성 있습니다. 이에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논의 등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앞서갑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